다음 두 번째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전망에 관해서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민아 사무총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한 10분 전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 환경도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앞선에서 우리 김종배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거의 그 초소형차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김종배 대표님이 그쪽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 연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은 전기 자동차입니다. 사실 저희 협회가 거의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과 함께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의 현재 어떤 패러다임이 2019년도에 그 서울 모터쇼가 올해에는 2021년도에 서울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나 친환경차에 대한 어떤 생각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재 그 전기자동차 현황과 그 환경의 어떤 그 미세먼지와 그 저걸 절감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그 이루어져야 CO2 절감을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나라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 5장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규제 사항, 왜 전기자동차와 친환경차가 왜 보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환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동차와 인프라, 국내의 어떤 현재 어떤 현황,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그 내연기관과 전기자동차의 어떤 그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생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사실 그 초소형 전기차 시장 동향에서 이제 우리 앞선에서 김종배 대표하고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동차 환경 규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 카페로 인한 그 규제를 하고 있고, 유럽은 이제 CO2 절감을 규제를 하고 있고, 중국은 4단계로 나눠가지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각 나라들이 그 일단은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하지만 수송 부분에서도 그 절감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나라들이 그 규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크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나라들이 그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사실은 그 CO2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목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지금 물게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자동차 제조사들도 실질적으로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친환경차 보급 의무를 못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도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을 팔지만은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몇 프로를 팔아야,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걸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지금 물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목표를 잡고서 특히 수송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각 나라별 그 규제 유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 배출가스 규제, 연비 규제, 뭐 온실가스 규제, 그 다음에 ZB, 캘리포니아 ZB 의무 판매제, 그 다음에 보너스 웰리스 제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이 부분으로 각 나라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시행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출가스 규제는 대부분 나라가 배출가스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비 규제는 이제 미국, 일본, 중국이 현재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온실가스 규제, 마지막으로 그 내연기관 판매 금지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의 그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2025년에서 2030년에 아예 그 내연기관을 퇴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판매를 못하게 법적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많은 제조사들도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이런 나라들, 이런 제조사들도 어느 시점에서 아예 내연기관을 생산을 안 하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현재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기아가 있지만 그 아직까지 이제 정부에서 눈치를 보고 2040년이다, 2050년이다 아예 그 내연기관을 뭐 생산을 안 하겠다. 현재 지금 정 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40년 정도 되면은 아예 그 내연기관을 생산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에서는 그 전기차 충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이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야 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내 집 앞에 충전기가 있으면은 주유소를 안 가고 내 앞에서 실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내연기관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되게 편리하고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0년 그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로 2022년 43만 대, 그다음에 2025년에 이제 113만 대, 그다음에 2030년도에 이제 300만 대, 거의 신차 비중의 내년 2022년은 신차 비중의 10% 이상의 목표를 친환경차로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2030년, 2040년 되면 60% 이상이 친환경차 나가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기차 목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2022년에 10%를 이제 친환경차 하는 부분이고 2030년에 33%의 목표를 가지고 300만 대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보급 현황,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17개 지자체별로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지금 20만 대가 지금 넘어갔고요. 올해 안에 거의 한 23만 대 이상이 나올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 볼륨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실제로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점차적으로 그 내연기관은 그래프에서 지금 줄어들고 공간이 회색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고 BEV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녹색선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반대로 지금 그래프가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2014년도부터
원래 2011년도부터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정부 보조금하고 지방 보조금 두 개로 나눠가지고 매칭을 해서 이제 현재 지금 보조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보조금에 대한 명분은 전기 자동차가 그 내연기관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비싼 부분이 그 배터리 가격이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걸 보조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그 기존에 이제 배터리 가격, 기존 내연기관의 거의 반 정도를 보조금을 책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보조금이 매년 더 많은 그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 대수를 늘리고 보조금 액수는 좀 줄어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초기만 해도 거의 2천만 원대, 정부 보조금하고 지방 보조금에서 2천만 원대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초반대 정도 현재 보조금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최고의 어떤 보조금을 현재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각 나라별로 지금 그 독일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을 내리다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또 보조금을 더 높이 또 해가지고 보급 확산에 지금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주요국의 그 친환경 보급 정책을 보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차량에서 2025년도에 25%를 달성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대에 친환경차로 33%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ZTB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2025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실제로 2050년 되면은 거의 친환경차 외에는 거의 내연기관은 설 땅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그 신차 판매량의 그 앞선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했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5%를 달성을 하고 유럽 같은 경우 9%.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5%를 달성했지만 2040년이 넘어가면은 중국은 한 70%, 유럽 같은 경우 65%, 국내 우리나라,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이 친환경차가 보급될 거라고 하는 게 볼륨 보고 그 NEF의 보고 자료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기차 외에 그 충전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앞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하고 충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하고 실의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전기차 보급하는데 장애 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공공 인프라를 많이 조성을 해서 거의 그 인프라의 어떤 현황을 보면 세계에서도 세계 탑에 들어가는 인프라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인프라 보유 현황에서는 개인용이나 공공이나 완속이나 급속이나 보면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분이 되게 포지션이 되게 큽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 보유 대수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인프라 구축 상황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인프라 현황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앞선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급속 충전기당 전기차가 몇 대냐의 어떤 이 부분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킵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제가 킵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국내 현재 그 공공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급속하고 완속하고 포함해가지고 현재 거의 한 8만 기 정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현재 그 공공 급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2022년도까지 1만 5천 개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30년에 2만 기 정도 그 공공 급속 충전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2025년까지 정부에서 완속 충전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70% 이상의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근해가지고 쉽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50만 개를 정부에서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역별 그 간단한 분포 현황을 보면요,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는 최고 많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 공간, 그 다음에 휴게 시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급속 충전기하고 완속 충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치 장소별 분포로 보면 이제 공공시설하고 주차시설, 휴게시설, 관광시설 순으로 현재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2016년도에와 이제 현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 그 충전량이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데이터를 보면은 2016년에 비해서 거의 61%가 지금 증가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기차 보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전량도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 충전 그 횟수, 충전기 하나당의 횟수가 이제 평균이 그 2.23회인데요. 여기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아무래도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 해가지고 전기차 보급이 그래도 그 지역에 비해서 대수가 많이 보급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 평균 충전량도 제주도가 최고 높은 거를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충전 인프라 환경도 지금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요. 초기에 이제 급속이 지금 50kW에서 지금은 거의 초급속, 현대에서 하고 있는 이피스로 하는 그 350kW짜리 충전기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지금도 뭐 주유소, 오늘도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부산에도 이제 주유소 내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가지고 실제로 그 서비스를 하는 거를 저도 지금 지나가다가 지금 봤는데, 두 번째 그 제주 모로아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우에 그 주차 우에 그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의 그 전력을 이용해서 실제로 ESS를 통해서 그 충전하는 충전기가 지금 현재 보여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현대에서 초급속 충전기 350kW짜리 충전기를 설치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후 이제 미래의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변할 거냐? 이 부분은 현재 그 정부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실질적으로 하나의 그 복합 공간으로 해서 충전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 융복합 공간으로 충전소가 구축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수소 충전하고 그 다음에 그 LPG하고 같이 모든 부분들을 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핵심 기술과 이제 개발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빨리빨리 킥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은 앞선에서도 말하셨다시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배터리하고 모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부품이 되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만 5천 개에 있는 내연기관 부품이 거의 2만 개도 안 되는 부품으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그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없어질 부품들, 실제로 이제 그 새로운 부품을 또 기존의 이제 부품 업체들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으로 변환하는데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뭐 배터리나 모터 부분에 많이 연구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전기 모터와 BMS, 배터리 이 부분이 좀 핵심 부품이고요. 거기에 이제 인버터 부분을 해서 충전하고 이제 공조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은 그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지만 전기차는 단순한 시스템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전기 모터,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고전압 부품,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에 대한 공조 열 관리.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겨울철에는 그 배터리 소모량이 30~40%가 더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실질적으로 냉난방 그 주행거리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300km 가던 게 실적으로 겨울에는 150km, 200km도 못 가니까 사실 이제 이용자들은 되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공조 쪽에 이제 한원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배터리에서 나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난방에 지금 활용하는 부분을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주행 거리가 많이 높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그 이동형 충전기, 그 다음에 완속, 그 다음에 이제 급속에서도 50km, 100km, 200km, 350km까지 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중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14km에서 20km, 25km 미만의 어떤 중속 충전기도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콤보 타입으로 지금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기존에는 그 충전기에 팔이 세 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콤보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이제 AC33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차데모 방식, 세 개의 방식이 있다 보니까 충전기 하나에 팔이 세 개가 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지금 3년 전에 이거를 콤보 타입으로 현재 지금 표준화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충전기가 콤보 타입으로만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진에서 하이브리드에서 그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의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한참 동안 10년, 20년은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일본 도요타도 그거를 잘못 짚었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나오면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 구도 변화가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배터리 효율에 대한 부분도 급신장하게 변화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의 환경은 거의 하이브리드가 넘어가면서 지금은 거의 지금 전기차가 대세로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전력 기반 자동차의 이제 가치 사슬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내연기관의 어떤 기술들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어떤 기술로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바뀌면서 이쪽 관련 업계에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가치 사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하나의 융복합. 저는 이제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가전이걸랑요. 돌아다니는 가전제품이걸랑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에 바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걸랑요.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기술 업데이트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무선 업데이트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기존에 이제 업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실제로 현대 블루헨즈나 직접 가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 아이오닉 5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선 업데이트 되게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기존에 이제 엔진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없어지고 새로운 모터나 배터리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실제로 이제 경쟁 구도에서 점점 더 높아진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선에서 그 우리 김정배 대표님이 초소형 자동차는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2년 전에 이제 초소형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저는 어느보다도 저는 이제 처음에 초소형 전기차 태생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초소형 전차를 어떤 자동차 분류부터 안전 기준까지 할 때까지 제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하고 이 부분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그 트위지가 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어떤 2016년도에 처음 저희가 인보부를 했고요. 그동안에 이 시장이 저는 최소한도 1년에 2만 대의 시장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 이때만 해도 거의 그 트위지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연계해가지고 많은 초소형 전기차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수그러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우정사업부에서 그 원래는 2022년까지 10,000대를 하기로 했다가 실제로 1,000대 보급을 하고 중간에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여건의 이제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정사업부에서 올해도 이제 320대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초소형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퍼스널 모빌리티하고 함께 지역의 어떤 그 지역 가까운 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사실 나홀로의 어떤 부분도 많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에서는 초소형이 택배나 가까운 퀵 서비스나 택배나 안전을 요하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해야 실제로 아세안 국가에 진출을 해서 실제로 그 우리 미래 먹거리의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우링 자동차에서 나온 홍강 미니가 이렇게 히트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작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중국에서 최고 많이 팔린 차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초소형 시장에 대한 어떤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 초소형의 어떤 그 포지션이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어떤 부분은 있어요. 이게 자동차인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모빌리티의 어떤 부분인지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 번호판을 달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그 자동차 카테고리에서 L7을 해서 3륜이나 4륜이나 같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바퀴가 4개 달려 있어 가지고 이걸 자동차로 취급을 해 가다 보니까 이게 초소형이라는 자동차 분류 규정에서 경차의 옆에 초소형이라는 자동차 분류 기준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불명한 포지션을 못 잡다 보니까 이게 그 초소형차의 어떤 보급 확산에 어떤 장애 요인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일어난 어떤 여러 간의 이제 이동수단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하고 밀접한 어떤 부분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소형차가 판매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앞선에서 말씀했듯이 홍강 미니 사례를 보듯이 결국은 국제 경쟁력을 가져려면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중국하고 싸움에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면은 우리가 세계 시장을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어떤 부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또 규모의 어떤 경제가 돼야 부품도 가격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중국보다는 우리가 저급용 자동차가 아니라 좀 더 품질이 좀 인정되는 어떤 모빌리티 초저용차로 많은 업체들이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시장도 끌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발표가 많이 남았는데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민아 사무총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신가요?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 충전 문제가 가장 핵심 키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충전이 완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90%를 급속 충전으로 했을 때 국내에서의 가장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의 수준과 국제적으로 외국에서는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하고, 그다음에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충전에 관련된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완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핸드폰과 연동해서 충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충전이 몇 프로 됐을 때 그것을 알람으로 알려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한번 그냥 학생들 통해 가지고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핸드폰으로 충전의 상태를 조회하고 알람을 받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건지, 개발은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그런 환경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충전 기술은 사실 전기차 충전 기술은 엄청난 기술은 아니에요. 엄청난 기술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초기에 어떤 충전 쪽의 기술은 거의 중소기업이 다 사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이 M&A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의 어떤 전망 때문에 거의 대기업들이 지금 여러 군데 최근 들어서 제가 예를 들면은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그넷 EV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초기부터 수출하는 업체가 시그넷 EV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사실 거기 같은 경우도 2014년, 13년부터 이제 충전기 제조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되게 어려웠어요. 전기차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다가 이제 회사를 2개를 쪼개가지고 감자를 통해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외국에 수출함으로 인해가지고 회사가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커지다 보니까 SK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다가 2,900억 이상이 되는 돈으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톱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에 또 질문해 주신 부분은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차도 충전을 무선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예약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지정한 시간에 내가 실제로 심야 시간대에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12시에 예약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05시까지 충전을 하겠다. 그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 속도를 얼마까지 충전하겠다는 부분도 현재 지금 상용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공공급속이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기존에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한 대씩 하다가 지금 이거 대수를 좀 넓혔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행선의 안성 휴게소에 현대에서 EPC라는 초급속 충전기 350kW짜리를 7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충전기가 350kW인데 차가 못 받아주면 안 돼요. 지금 현대 차 받아주는 거는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기존에 그 생산된 부분은 또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전기차가 이제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충전 속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연결을 갖다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온다 하면은 한 번에 오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번 충전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급속 충전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로 쉽게 편하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차장에서 충전하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그런 어떤 충전 패턴이 최고 좋고요. 급속은 더 비쌉니다. 요금이. 그러다 보니까 급속보다는 또 급속을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또 일찍 또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완속 충전으로 하는 게 그 생명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연사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